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상당히 친밀한 구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구글의 상장사는 구글의 지주회사가 되는 알파벳이고, 여기에는 세 종류의 주식이 있습니다. A, B, C. 그래서 상장되어 있는 건 GOOGL이라는 A 종류의 주식과 C의 타입의 주식 GOOG 두 가지만 상장이 되어 있고, 둘은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의결권의 차이는 있지만, 그다음에 B 클래스 주식은 이제 창업자들하고 임원들 귀속돼 있어서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구글이 되게 밸류에이션이 퍼로 표현되는 밸류에이션이 빅테크 중에 가장 낮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 의아한데, 왜냐하면 구글이 세계 최고의 IT 인력을 가졌다 그러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과학자들, 뭐 구글이 어떻게 보면 입사하기 가장 IT 인력 중에서는 입사하기 어려운 데고, 브랜드 가치도 뛰어나고, 뭔가 구글 하면 뭔가 지존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밸류에이션은 가장 낮을까? 그래서 거기에 이유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최근의 문제와도 좀 유사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빅테크의 밸류에이션, 주가를 평가하는 표를 제가 쉽게 여기 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가총액, 아파트로 치면 이제 매매 가격이죠, 시총. 그다음에 주가는 금년에 얼만큼 한 10달 동안 금년에 얼만큼 올랐나. 그다음에 이제 퍼는 지금 우리가 10월에 들어서서 금년 이익 추정하고 내년 이익 추정, 2024, 25년의 평균 이익 추정, 그러니까 향후 12개월 예상 이익 대비 몇 배의 배수. 아파트로 치면 이제 평당 이게 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1억인가 이제 그런 배수인데, 퍼의 배수가 높을수록 성장성도 높고 이익의 안정성도 높고 이익의 질도 높고 보통 거버넌스가 좋다 그러죠. 근데 구글은 시총이 2조 1천억 원이어서 이제는 빅테크 7개 중에 한 중간밖에 안 돼요. 3조 원대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있고, 그 바로 밑에가 한참 좀 떨어져서 밑이죠. 알파벳이 있는데 2조 원에 지금 육박하는 게 아마존하고 메타가 많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간격이 좁혀졌어요. 그래서 올해 주가는 알파벳이 20%, 뭐 이렇게 많이 오르고 많이 내리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약간 방어적인 성격도 있고, 알파벳은 주가가 좀 꾸준히 오르고 다른 빅테크의 주가와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퍼가 20배로 가장 낮아요. 전에는 메타의 밸류에이션이 퍼가 알파벳보다 한참 낮았는데 메타는 많이 올랐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뭐 아마존까지 뭐 여기는 퍼가 한 30배가 넘는데, 아마존이 전에 한 5, 60배 되던 게 코로나 전에는 지금 이제 이익이 안정성이 생기면서 퍼가 35배로 내려왔고, 뭐 테슬라는 워낙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퍼가 높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이 이제 퍼가 왜 이렇게 낮은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성장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성장의 많은 부분이 디지털 온라인 광고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변동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 AI 시대에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좀 직원들이 너무 좋은 회사, 독과점 같은 회사니까 좀 헝그리한 정신이 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제 삼성전자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이유를 제가 찾아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알파벳 구글은 이게 거의 대부분을 광고 검색 시장에서 벌어들이는데, 거기 경쟁이 지금 엄청나게 치열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만 놓고 보면 불과 한 6년 전 2018년만 해도 광고 검색, 그러니까 이제 검색을 하면 거의 광고가 뜨죠. 그 시장에서 MS 마켓 쉐어가 60%였는데 올해 50% 이하로 떨어질 것 같고, 내년에는 48%까지 떨어진다. 근데 이 미국에서 광고 검색 시장이 한 3천억 달러, 한 400조 원쯤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데가 약진을 하냐 보면 이제 아마존이 지금 약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몇 년 전부터 이미 젊은 사람들은 뭔가 물건을 검색할 때는 구글에서 안 찾고 아마존에서 찾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도 보면 최근에 쿠팡에서 많이 그 검색을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약진을 하고, 그래서 아마존이 10%에서
20% 넘는 마켓 쉐어를, 그래서 실제 구글의 MS가 떨어지는 부분을 아마존이 다 잡아먹었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이제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많은 티켓이 광고 쪽에 포커스를 하고 AI 회사들이 오픈 AI나 엔스로픽 이런 데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검색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여기가 뭐 엄청나게 이익이 많이 나는 부분이니까 이제 이쪽에 밀고 들어와서 구글의 아성이 위협을 당한다. 그래서 이제 구글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구글의 IR을 들어가면 이제 최근 2분기 실적인데 우리가 구글의 검색의 수익성 마진이 얼마나 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전사적으로는 한 30% 초반대에 영업이익률이 낮고 검색 부분만 놓고 보면 여기서 우리가 유튜브랑 이제 구글에서 우리가 검색을 하는 거랑 유튜브랑 기타 광고 부분을 다 더하면 수익성이 한 40%쯤 나는데 실제 이 검색만 발라내서 따로 우리가 보면 한 50% 정도 이익이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구글 전체 이익의 거의 대부분을 광고 부분에서 기여를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모멘텀이 지금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그 최근에 보면 이제 다른 소셜 미디어 SMS 사인 틱톡 같은 데가 엄청나게 치고 들어와요. 왜냐면 젊은이들이 그 틱톡에 MZ 세대 같은 데가 뭐 하루에 몇 시간씩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광고주 입장에서는 여기가 되게 매력이 있죠. 그리고 이제 AI에 기반이 되는 회사들도 이 시장이 너무 크고 수익성이 많이 나고 구글이 거의 뭐 독과점으로 그동안 아마존하고 양분을 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메타는 SMS 부분에서 광고에서 강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퍼플렉시 같은데 여기 퍼플렉시티 같은 데는 이제 오픈 AI 출신들이 만든 데인데 여기도 그 물론 구독 경제 모델을 추구를 하지만 광고 부분에 있어서도 AI에 기반한 타겟된 광고를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변화가 있어서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지면서 구글의 입지가 조금 줄어든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랑 되게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 구글이 독과점 같은 좋은 회사고 약간 학교 같은 분위기도 있어요. 헝그리한 정신도 좀 부족하고 절실함이 좀 없어요. 그래서 실제 8월에 구글의 CEO를 전에 했던 그 에릭 슈미트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재택근무와 워라밸의 두 가지를 구글이 추구하면 결국 그 이긴다는 거, winning. 그러니까 다른 회사를 압도해서 AI 부분에서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실제 구글의 그 순더 피차이 CEO를 간접적으로 비난했는데 물론 여기 이 발언을 하고 나서 에릭 슈메트가 조금 나의 발언이 해석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재택근무와 워라밸 같이 직원들을 만족시키는 것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회사의 헝그리한 정신이 없어서 윈하기보다는 지는 루즈하는 쪽에 더 가깝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구글의 문화로 최근에 나타나고 이런 얘기를 또 에릭 슈미트가 더 했어요. 이러한 오픈 AI 같은 스타트업들이 AI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는 거기에 임직원들이 미친 듯이 일을 한다. Work like hell. 여기 이제 제가 화살표로 표시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기업 문화나 종업원의 근로의식,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보면 얼라이먼트의 문제거든요. 이제 구글은 너무 커서 거의 정규 직원이 한 20만 명 되고 비정규직이 뭐 비슷한 수가 되는데 너무 커서 비대해져서 기업가 정신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현재 문제와 비슷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유추할 수 있겠지만 AI가 전에 검색 시장에서는 아니면 디지털 광고에서는 구글과 메타가 양대 산맥이었고 최근에 이제 아마존이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AI에서는 좀 더 춘추전국 시대 그래서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구글이 있고 그 다음에 앤스로픽이라는 데가 오픈 AI 창업자들이 나와서 하는데 여기도 잘합니다. 그 외에도 Safe Super Intelligence라고 여기도 오픈 AI 창업자들이 나와서 뭐 3개, 5개 회사들이 전 세계를 좀 그 상단에서는 지배하는 그런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조금 독식하던 거가 이제 과점 체제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결론으로 놓고 보면
알파벳은 이러한 좀 우려가 있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회사, 꾸준히 성장을 하고 이익을 많이 내는 장기 보유에 적합하고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습니다. 공격적으로 너무 과감하게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고 최고의 인력을 갖고 있어서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밸류에이션이 퍼가 한 20배로 낮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상대적으로 주가 하락은 적어서 장기 보유에 적합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